안녕하세요. 오늘 50페이지 전동기에 대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이 전 시간에 뭐에 대해 배웠냐면 전자기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전자기력은 전기, 자기를 합쳐서 이 전자기의 힘을 말하는 게 전자기력이고요. 전자기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전류의 방향, 그리고 자기장의 방향 을 알면 이 전자기력, 힘의 방향을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전류의 방향을 오른손을 그냥 위에 적게. 전자기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오른손 법칙을 쓸 건데, 오른손을 기준으로 전류의 방향을 엄지, 그 다음에 자기장의 방향을 나머지 네 손가락을 두면 힘의 방향은 어디 방향이다? 그쵸, 손바닥의 방향이 힘의 방향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전자기력과 그것을 알 수 있는 오른손 법칙이었어요. 49페이지에서 배웠고, 그리고 이 오른손 법칙 말고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것도 왼손으로도 이제 힘의 방향을 찾을 수 있다 이것인데, 솔직히 둘 중에 하나만 알아도 되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앞에 우리가 직선 도선, 그리고 원형 도선, 코일 이렇게 도선에 흐르는 자기장을 볼 때 보통 오른손을 다 써서 했잖아요. 그걸 오른손을 써서 했는데 갑자기 전자기력 배울 때 내가 왼손을 가르쳐주면은 너희가 무조건 헷갈릴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저는 오른손 법칙을 쓰는 것을 좀 권합니다. 그래서 오른손을 기준으로 엄지가 전류의 방향, 그 다음에 내 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 손바닥이 가리키는 것이 힘의 방향이다. 이런 전자기력을 이용한 장치가 있는데요. 그 장치의 이름을 전동기라고 합니다. 전동기는 정의가 좀 중요해요. 봅시다.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기계 장치입니다.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기계 장치이고, 이렇게 에너지를 에너지로 바꾸어주는 장치는요, 전기를 이용해서 동력을 만들어준다라고 표현합니다.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동력, 운동 에너지로 바꾸어준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이 전동기에서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전동기의 구성을 볼게요. 전동기는 자석과 코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석과 코일이 있다는 것은, 자석은 자기장이 있다는 뜻이고요. 맞죠? 자기장이 있다는 뜻이고, 코일은 뭐가 있다는 뜻이야? 그치, 코일에는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당연히 전류가 있다. 자기장과 전류를 보면 떠올리는 게 있어야죠. 맞죠? 자기장과 전류가 있을 때는 전자기력이라는 게 생긴다. 전자기력. 그래서 자석과 코일이 같이 있으면 어떤 힘이 생기겠구나 라는 거를 알아야 됩니다. 이 힘에 의해서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석과 코일에 의해 힘을 받는다.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이거를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원리를 한번 볼게요. 사실 쌤이 이거는 동영상 수업보다는 실제로 수업하고 싶어. 실제로 너희가 오른손을 펴보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힘의 방향, 그다음 전류의 방향, 자기장의 방향을 확인해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업을 들을 때 그냥 펜을 잡고 이거를 다 채운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이걸 진짜 이해를 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자, 여기 S극이 왼쪽에 있고 N극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기장의 방향을 찾아야 되는데, 자기장은 항상 어디에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는 방향이다? 그치, 자기장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요 아래 전동기에서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요쪽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 됩니다. 맞죠? 자기장은 N극에서 S극으로 간다. 그 다음에 또 찾아야 될 것은 전류의 방향입니다.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극에서 마이너스극으로 가는 것이 전류의 방향이죠. 요 그림에서 보면은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요 코일에는 요 방향으로, 맞지? 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겠죠.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요거를 하나하나 살펴보는 겁니다. 요쪽을 먼저 살펴볼게요. 요쪽을 크게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맞죠? 전류는 지금 요렇게 흐르고 있지. 이렇게. 맞지?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가야 되니까. 맞죠?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니까 전류가 요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을 좀 확대해서 봤을 때는 일직선인 도선에 전류가
뒤쪽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자기장의 방향은 N극에서 S극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오는 방향. 그러면 오른손 펴서 전류의 방향 뒤쪽으로 엄지를 뻗어 보시고요. N극에서 S극 쪽으로 네 손가락을 뻗어 보십시오. 그러면 손바닥이 가리키는 곳은 어디다? 그치, 손바닥이 가리키는 곳은 위쪽 방향이 되겠죠. 이거 지금 해보세요. 알겠죠? 꼭 해보세요. 이렇게 전류의 방향을 뒤쪽, 엄지의 방향을 뒤쪽, 그 다음에 나머지 네 손가락을 오른쪽, 그러니까 N에서 S극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펴보시면은 이 손바닥이 가리키는 곳은 위쪽입니다. 위쪽. 그래서 힘은 위쪽으로 작용한다. 여기 이 전동기의 왼쪽 부분에서 힘은 위쪽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여기 적어볼게요. 코일의 왼쪽 부분은 위쪽으로 힘을 받는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앞에 장 강의 올려둘 테니까 앞에 장도 강의를 한번 듣고 오십시오. 그리고 코일의 오른쪽 부분 보겠습니다. 오른쪽 부분 여기 N극 있는 이쪽 부분을 좀 확대를 해서 볼게요. 이번에도 전류의 방향을 먼저 볼게. 전류가 지금 요렇게 흘러서 요렇게 가야 되지, 맞지? 그러면 요쪽만 본다 하면은 지금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 방향이죠.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자기장은 여전히 N극에서 S극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장의 방향을 네 손가락을 두고 오른손 또 꺼내봅시다. 오른손 꺼내서 자기장의 방향을 네 손가락으로 두고 그 다음에 전류의 방향을 이번에는 앞으로 가져와 보세요. 네 손가락을 이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왼쪽으로 두면 됩니다. 그리고 전류의 방향, 엄지를 앞으로 가져오면은 손바닥이 어디를 가리킵니까? 지금 해보면 바로 압니다. 힘의 방향, 손바닥의 방향은 아래쪽을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 부분은 아래쪽으로 힘을 받고 있습니다. 오른쪽 부분은 아래쪽으로 힘을 받는다. 자, 이렇게 한 부분 총 두 부분에 대해서 각각 힘의 방향을 살펴본 다음에 이제 크게 한번 봐보는 거예요. 이제 이 전동기의 구조를 크게 보면 지금 이 코일의 왼쪽 부분은 위로 힘을 받고 있고 그다음 코일의 오른쪽 부분은 아래로 힘을 받고 있지. 그럼 코일이 어느 방향으로 돌아가게 될까요? 그치? 요렇게 돌아가지 않을까요? 요렇게 코일이 돌아가는 방향이 얘는 아래쪽으로 힘을 받고 그다음에 얘는 위쪽으로 힘을 받으니까 요렇게 돌아가겠죠. 맞죠? 요 방향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요렇게 돌아갑니다. 이거는 시계 반대 방향일까요? 시계 방향일까요? 당연히 얘는 시계 방향이겠죠. 시계 방향. 잘 알아두십시오.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전동기가 돌아간다. 코일이 돌아간다. 이렇게 전동기가 돌아가게 된다. 이것이 바로 원리입니다. 수업 시간에 오시면은 이 뒷장에 전동기가 어떻게 돌아가게 되는지, 이 자석의 극이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뭐 전류의 방향에 따라서 힘이 어느 방향으로 받는지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그림에서 전동기에 이동하는 방향은 힘의 방향과 똑같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동한다. 전동기의 코일은 시계 방향으로 움직인다. 됐죠? 이제 4번, 5번은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전 속도, 당연히 자기장, 전류가 셀수록 회전을 더 많이 하겠죠. 왜냐면 자기장이 세고 전류의 제기가 셀수록 힘이 더 커지기 때문에, 힘이 더 세지기 때문에 그래서 회전을 더 많이 한다. 그리고 코일이 많이 감긴다는 것은 전류가 많이 흐른다 라는 말이겠죠. 마늘 다짜입니다. 전류가 많이 흐르기 때문에 당연히 힘이 더 커지고 그래서 회전 속도가 빨라진다. 5번 볼게요. 전동기. 이것은 우리가 쓰는 여러 가지 전자기기에서 다 사용할 수 있는데 선풍기 일단 대표적으로 선풍기에서 쓰이고 세탁기도 전기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바꿔주죠. 세탁기에도 쓰이고 엘리베이터 같은 것도 전동기를 씁니다. 그리고 전동차 이런 것도 전동기를 사용하고 비행기, 모형 자동차 등등 이렇게 전기 에너지를 동력으로 바꾸어주는 것은 모두 다 전동기, 대부분이 전동기를 사용한다. 입니다. 제가 지금 방금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여기 보면 그림이 좀 나와 있어요. 전동기의 회전 원리 이렇게 해서 그림이 나와 있고 여기 있는 말들은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영구자석의 두 극 사이에 영구자석이라는 것은 얘가 자기력을 영원히 잃지 않는 영구자석이라는 뜻입니다. 이 두 극 사이에 코일을 넣고 전류를 흐르게 하면 코일의 왼쪽 부분과 오른쪽 부분은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그래서 얘네가 서로 반대쪽으로 힘을 받는다. 이쪽은 위쪽, 이쪽은 아래쪽으로 힘을 받는다. 이런 말이겠죠. 그리고 코일이 회전한 다음에는 이거 오타가 나는데 전류의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똑똑해. 그래서 다음에는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바뀌겠지. 이쪽으로 갔었는데 코일이 180도 회전한 다음에는 똑같은 방향으로 계속 움직여줘야 되니까 반대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그래서 전류의 방향이 바뀌어서 코일의 각 부분이 받는 힘의 방향이 처음과 같아져요. 그래서 코일은 한쪽 방향으로 계속 회전할 수 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힘을 받다가 다시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되어서 이렇게 어디였나? 첫 번째, 코일의 왼쪽 부분을 위쪽으로 힘을 받고 오른쪽 부분은 아래쪽으로 받아서 회전을 한번 했지. 한번 한 다음에 전류의 방향이 바뀌어서 처음과 같은 방향으로 힘을 계속 받습니다. 얘도 또 위쪽, 얘도 또 아래쪽. 이런 식으로 힘을 계속 받아서 같은 방향으로 회전을 한다. 이렇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애가 정류자입니다. 정류자.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주기적으로 바꾸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요것은 제가 뭐 시험 문제 내지는 않을 건데 뭐 이런 식으로 돼서 처음 회전 방향과 똑같은 회전을 유지하면서 돌아간다. 이것이 전동기의 원리입니다. 됐죠? 지금 요 오른손을 펴가지고 전동기의 원리 내가 완벽하게 이해했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 복습을 종료하셔야 합니다. 알겠죠?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